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빠른 느림보입니다. 우후. 자, 제가 오늘부터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차로 퇴근을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뭘 해야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뒤에 소음이 노이즈가 좀 끼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사실 처음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주목을 받고 많이 활용이 되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반등을 하고 상반기까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가능한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뽀개 보도록.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입자금 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매매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왜 집을 사는 사람만 국민이냐, 전세 사는 사람도 국민 아니냐, 왜 우리는 금리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헷갈리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태어났거나 2024년 올해 태어난 세대에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입양아도 포함이 됩니다. 2살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능하고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이런 것도 넣어 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 이하, 그다음에 순자산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득 기준을 없애버려서 작년에 2023년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러면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2023년 출생한 아이를 가진 세대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생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안타까운 정책이죠.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진 않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금 0.7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정책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전 국민의 약간 합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기사로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명분이 확실한 거죠. 안타깝지만 23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어떤 정책을 펼 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대상주택은 주택가의 9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 지원 주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LTV는 70%, 생애 최초 80%, DTI 60%가 적용이 되고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5억 원이니까 우리가 주택을 만약에 9억짜리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LTV 70% 정도 나온다고 치면 6억 3천까지 원래 대출이 되는데 최대 한도 5억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만 가능해요. 사실 특례보금자리는 40년, 50년 만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40년, 50년짜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50년은 모르겠는데 40년 만기는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신생아 대출이면 아무래도 젊은 부부일 거잖아요. 30대가 가장 많을 텐데 40년 만기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작년
작년에 DSR을 낮추는 거냐, 가계급 대출 급격하게 올리는 거냐, 이런 저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40년 만기를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30년 만기로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특이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특례 기간 동안 특례 금리를 적용한 이후에 금리가 변경된다. 근데 이 특례 기간은 매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금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에서 2.7% 사이가 가능하고요.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특례 기간 종료 5년이 지난 뒤에는 특례 금리가 0.55%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이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수준으로 금리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기간 5년 안에는 1.6에서 2.7%로 지원을 받고 이후에는 약간 오른 금리로 적용이 되는 거죠. 1.6에서 2.7%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4% 전후의 담보대출이 나오거든요. 3% 후반대도 지금은 나오긴 하는데 사실 3% 후반이라고 쳐도 거의 뭐 1에서 2% 정도는 혜택을 받는 거니까 엄청나게 좋죠. 연소득이 8,5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2.7에서 3.3%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례 금리, 특례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의 최저치로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가 작년에 4%대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거죠. 우대금리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 자녀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한 명당 0.1%포인트 이 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 출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0.2%포인트 더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가입, 신규 분양, 전자계약 매매 세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이제 최고 감면 혜택이 있는 거를 적용을 해주는 건데 뭐 청약가입 같은 거는 무조건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좋겠죠. 추가 출산 혜택은 아까 아이 한 명당 0.2%포인트 인하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특례 기간도 5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금리 혜택을 받을 거를 한 명 출산을 추가하게 되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한 명 더 나오면 15년까지 늘어나는 거죠. 금리 하한선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1.2%까지 가능하고 최대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특례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지원을 이제 아이를 낳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없지만 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저는 무조건 받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혜택들이 생기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환도 가능한데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담보대출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신용대출이나 뭐 보증보험 대출 이런 거는 당연히 대환이 안 되는 거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것도 아마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주택 구입자금용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나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면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한번 갈아타는 게 좋겠죠.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건이나 설계는 동일해요. 근데 조금씩 다른데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 기준 동일하고요. 입양아도 가능하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고 임신 중인 태아도 미포함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 이하 동일한데요. 순자산이 좀 작아요. 3억 4,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는 구입자금에만 대출을 지원해 주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된 게 눈에 띄죠. 그래서 올해 사실 전세 가격이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이 너무 없고 불황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전세 쪽에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텐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상주택이 보증금 5억 원이와 지방은 4억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대 이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주택에 대해서 아마 전세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해요. 원래 전세자금 대출이 보통 8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최대 3억 원까지라는 거. 보증금이 5억짜리였어요 만약에. 그럼 80%면은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최대 3억이기 때문에 3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에 상환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상환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은 그 집에 연장해서 살았을 때 대출 만기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사 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대출 금리가 싸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만약에 상승이 돼도 그대로 연장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추가 대출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연장을 해야 돼. 근데 전세 금액이 올랐어요 만약에. 그러면 추가 대출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반전세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우리가 2+2까지는 어느 정도 5% 인상 내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연장을 하려는 수요가 좀 있겠죠. 이런 금리 혜택을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대출 금리는 이 특례 기간 동안 특례 금리 혜택을 적용시켜 주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이 특례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금리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1%에서 2.3%, 구입자금 대출보다 더 낮죠. 금리 혜택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1.1% 완전 짱이지 않습니까? 특례 금리가 종료가 되면 0.4%포인트 가산이 됩니다. 연소득 7,500만원 초과에 대해서 2.3%에서 3% 금리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특례 기간이 종료가 되면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연소득이 7,500만원 초과라고 해도 2.3에서 3%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정말 혜택이 좋은 것 같아요. 우대금리도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청약이나 분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 매매에 대해서만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추가 출산 혜택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0.2%포인트 인하시켜주는 것과 특례 기간이 4년 연장시켜주는 거. 그래서 금리 하한선이 1%, 최대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데요.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 1년 남았는데 대출 대환하고 싶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책상으로 주는 혜택은 무조건 받을 조건이 되면 무조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혜택은 무조건 받는 게 좋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이를 낳은 세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구입 자금도 가능하고 전세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전세 상승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전세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을 주는,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줄어들고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 전세 상승에 조금 더 폭발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미 작년에 출생을 한 부모님들은, 그리고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관련 내용들 잘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정이신 분들도 지금 태아일 때는 신청이 어렵지만 미리미리 이사 계획도 세우시고 자금 계획도 세우셔서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뿅!